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수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자면은 좀 추세선은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먼저 시장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역시 이제는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아시다시피 다소 과매도 국면까지 주가가 많이 빠져들어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위로 올라가면서 같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를 볼 때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잠깐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의 그래프의 모양을 잠깐 보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냐면은 요거 아주 굉장히 재밌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가두권대, 박스권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가두권대로. 그러면은 요 가두권대가 몰렸을 때 요 위에 움직였던 요 진폭만큼 보통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서 주가가 다시 들어주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1대1 이렇게 위로 여기가 1, 여기가 1. 그럼 얘가 주가 이렇게 들어주는 과정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과매도 국면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패턴 자체가 중방 패턴에 두어져 있습니다. 중방 패턴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데드만 준 상황이죠. 여기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를 보면은 2090이 단순하게 데드만 주고 있죠. 주가가 통상 크게 하락할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들었다가 여기 N자.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위아래 한 번씩 골드와 데드를 반복할 때는 이건 중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올라갈 때는 위에서 N자로 올라가 버리고 반면에 내려갈 때는 내려왔다가 데드를 줬다가 들었다가 여기 N자로 이렇게 빠집니다. 얘가 중방이니까 얘는 지금 주가가 들어주는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죠. 준비된 자료화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제가 이 월봉의 추세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시장 준비된 자료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화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매매할 때 이건 여러분들이 종합 지수뿐만이 아니라 종목을 분석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주가는 이 앞에를 보면 주가가 무너질 때 보면 여기는 저점이 붕괴돼서 내려가는 패턴이고요. 여기 올라갈 때 보면 여기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가가 상승 기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매수가 강한 거죠. 매수가 강하고서 매일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매수가 강하다는 얘기는 많이 올라가고 조금 조정받고 많이 올라가니까 고점 돌파 과정이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주가가 하락 기조일 때는 매일같이 역시 빠지는 게 아니라 매도세가 강한 거니까 많이 빠지고 조금 올라가고 많이 빠지면서 저점 붕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을 보면 고점 돌파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가끼를 연결해 보면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게 여기죠. 여기까지 조정받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여기를 돌파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긴 돌파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주가가 내려갈 때 여기를 깨고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오늘 다시 위로 올라가다가 얘가 다시 조정을 받아도 여기 1843포인트 여기를 깨지 않으면 월봉사에서 큰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수가 강하면 여기처럼 고점 돌파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달에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여기가 앞에 고점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고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여기가 1996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위로 갈 때 여 위로 1996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원래대로 상향선 트렌드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반면에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갈 때 아직 1843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얘는 저점의 매수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주가는 위로도 아래로도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그래서 가두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수가 반전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 시장의 무게중심은 누누이 강조되었던 대로 외국인들의 강력한 선물 환매수가 필요합니다. 어제 장을 보셨을 때 어제 장하고 오늘 장하고는 좀 다르시죠? 어제는 올라갈 때 주가가 제법 윗방이 올라갈 때 따따따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아침에 붙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선물의 환매수입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4,000개 이상의 환매수를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위로 올라갔을 때 위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 장은
위에 중방 패턴이 있고 과매도 국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주는 국면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시소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장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반등의 목표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세워볼 수 있을지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기판에 왕이 살아있으면 차나 포나 졸 이런 거 죽어도 게임은 계속 진행됩니다. 바로 장기판에 왕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미 증시입니다. 미 증시가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어떤 구간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S파동을 공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준비된 두 번째 화면 보시면서 도대체 S파동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파동은 여기서 얘기하는 S라는 얘기는 짧게 들어주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S파동이거든요. 그럼 이 S파동을 보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가요. 5일 평선과 여기 화면에 지나가는 보라색 선, 이게 데드코스 준 것이 첫 번째 현상입니다. 여기 깨고 나가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일 평선이 상수로 반전을 가지기 두 번째입니다. 이럴 때 주가는 맥시멈 목표치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여기 세 번째, 요 녹색 선 보이시죠? 여기가 목표치입니다. 여기를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는 과정을 보이면서 특히 20과 60선 요 사이 쪽에 주가가 반동을 주는 구간이 바로 S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차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를 보면 지금 요 파동에 들어와 있어서 반등 단 반동을 주는데 두 번째 차트 잠깐 좀 부탁드릴까요? 차트를 보시면요. 미국 증시의 모습이 바로 현재 그러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증시 잠깐 좀 보시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 증시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을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지금 요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밑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보시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여기가 1번이었죠. S파동 줬을 때 5일과 240일 이렇게 대돌 줍니다. 두 번째가 5일 평소의 반등 요 회전인데 이렇게. 그럼 지금 주가는 여기가 맥시멈 목표치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통상 그런데 여기 299서부터 요 사이에서는 보통 매물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대로 위로 올라갈 땐 여기서 매물을 좀 받는 구간이 형성되고요. 대신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갈 때가 문제인데 내려와도 이게 S파동 구간에 들어와져 있고 이게 중방이기 때문에 얘는 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장은 반동을 줄 수 있는 S파동 구간에 와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쫓아가면서 매도 때리면 안 됩니다. 대신 얘가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얘가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기보다는 가더라도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한 차례 거쳐야 되니까 이 선의 길이가 가파른 하락을 보는 종목은 위로는 분할적으로 리스크를 좀 관리해 주시고요. 대신 누누이 말씀드렸던 빨빨 패턴, 그러니까 이 선도 살아있고 월초 양봉인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눌림목의 매수가 가능한 기초적인 반등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을 선별하는 기술적인 기준으로 21선이 살아있고 월봉도 양봉인 종목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런 종목군들이 그렇다면 어떤 업종군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나 우리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장에서 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성질입니다. 하나는 관성. 한번 방향을 잡으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다 이격에 따라서 회계성의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장이 아까 제가 서두에 글로벌 증시가 과매도 국면에 있다는 건데 이게 설령 내려가더라도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다시 이동평을 향해서 들어주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땐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20선과 60선 사이에 들어오면 한 2분의 1 정도의 범위 내에선 위엔 좀 줄여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그래프를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 현대자동차 갖고 그래프를 설명드리면 아마 지금 장세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를 가지고 제가 한번 도대체 어떤가. 얘는 단순하게 현대차로 보지 마시고요. 현재 주가의 패턴을 보십시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줍니다. 근데 이 시선이 워낙 길게 내려가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매물을 받아요. 그러면 현대차는 이걸 올라가면 여기가 여전히 매물을 쏘아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나 얘가 내려가면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라갈 때는 특히 요 구간에 갈 때는 한 반 정도 범위에서 물량을 좀 줄이는 게 낫겠고 대신
얘가 밑으로 다시 내리쳤을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 다시 재반등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근데 역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왜 지난달에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보십시오. 보시면 월초 대비 이렇게 음봉의 구간이 있으면서 이서 이렇게 내리쳤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 이선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는 길게 살아있고 월초 대비 이렇게 하는 종목은 이게 올라가다 조정받아도 이게 고점을 잠깐만 이렇게 돌파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해서 펀더멘탈이 살아나는 향후 실적이 좋아진 종목이 이런 모습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모아가야 되겠고 반면에 꺾어진 종목은 좀 물량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는 마치 현대자동차처럼 올라가면 두드려 맞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러나 내려가면 얘는 받쳐주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상을 봐가면서 매매 플레이를 구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특히 현재 주가가 종합이 좀 위로 반동을 주려고 할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선의 길고 살아있는 종목이 매수의 타겟이고 반면에 꺾이는 종목은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를 가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는 종목군으로 접근을 하자라면서 현대차를 기준으로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